안녕하세요, 김이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얼탱이가 없는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구독자님이 35인데 연락이 오셨어요. 연애 상담 좀 해달라고. 신박하잖아요. 결혼도 아니고 연애 상담을 해달래요. 그래서 호기심이 생겨서 카카오톡을 하다가 전화통화를 한 1시간 이상 했는데, 이분은 현재 공기업에 다니고 있는 초혼 남성입니다. 근데 국제결혼업체 통해서 결혼하긴 싫고 베트남 여자를 자기가 만나서 결혼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해드렸어요. 일단 베트남 여자를 만나고 싶으면 베트남에 자주 가봐라. 예를 들어서 호치민 같은 경우에는 VBN이나 7군 푸미흥이나 이런 데 가서 한국 사람들한테 얘기도 좀 들어보고, 또 데이트 어플, 미프, 틴더, 헬로우톡 이런 것도 좀 해서 대화도 해보시고, 또 하노이 가면 미딩 쪽 가서 한국 사람도 만나보고, 올드타운에 가서 베트남 젊은이들이 어떻게 데이트를 하고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좀 알아볼 수 있으면 알아봐라. 그래 봤자 한 몇백이면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간을 내긴 어렵대요. 아니, 베트남 여자하고 연애가 하고 싶다면서 그러면 베트남 문화와 베트남의 결혼 관습, 그 다음 베트남 여자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이런 걸 알고 해야지 않을까? 그랬더니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경험담 얘기를 한번 해드렸어요. 나는 베트남 여자들을 많이 알지만 내가 결혼해서 살만한 여자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좀 다르다. 예를 들어서 나 같은 경우는 50을 목전에 두고 있고, 또 재혼이고 아들도 21살이고 그러다 보니 그냥 나랑 같이 살아줄 그런 여자면 된다, 이 마인드로 여자를 만난다. 그런데 이 구독자 같은 경우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이가 35이면 가정을 꾸리고 또 내 아이의 엄마가 될 자격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는 것도 맞다. 그리고 당신이 누구한테 소개를 받지 않는 이상은 한국인에게 노출된 이런 여성들을 만날 확률이 많다.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를 아셔야 된다. 한국어를 잘하는 베트남 여자를 만날 것인가, 아니면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베트남 여자를 만날 것인가. 그런데 한국어를 어느 정도 알고 한국 사람을 겪어본 사람은 한국 사람의 마인드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 진짜 리얼 베트남 여자는 아예 씨알머리도 안 맥힌다. 베트남 여자 기본 마인드가 남자를 의심하고 뒤통수에도 레이더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냥 베트남 여자하고 살려고 마음 먹으면 그 사람 손바닥 안에서 놀아놔야 된다. 그래야 이 여자들이 좋아한다.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랬더니 대뜸 하는 말이,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럼 한국 여자 만나라. 그랬더니 한국 여자는 눈이 너무 높고 자기 조건으로는 결혼한다는 여성이 없대요. 그래서 반대로 얘기했어요. 베트남 여자가 결혼의 허들이 분명 낮은 건 사실이지만 내가 구독자님하고 얘기하는 와중에도 느끼는 게 뭐냐면, 본인 스스로도 결혼의 허들이 너무 높다. 그걸 충족시킬 여자는 더러는 본인의 요구 조건에 자신을 희생해 줄 여자는 그렇게 많지 않다. 진짜 사랑하면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현실 속에서 결혼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부분이 있는 게 결혼이에요. 그러면 이런 결혼의 속성과 결혼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런 얘기 안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기대치는 좀 있으면서도 또 막상 베트남 여성은 어떤 순수하고 착하고 연애하고 싶고 이런 부분으로 접근하니까, 사실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여자하고 연애를 한다 하더라도 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하겠다, 이 얘기를 해드렸어요. 돈은 쓰기 싫고 베트남 여자는 만나고 싶고, 근데 연애 결혼한다고 해서 돈이 안 들어간다, 이건 아니에요. 연애 자체가 돈인데 어떻게 돈을 안 들이고 결혼을 합니까? 얼마 전에도 이분 말고도 어떤 분이 연락이 오셨어요. 그분한테도 동일하게 했던 얘기인데, 연애 결혼도 돈 많이 들어갑니다. 일단 내가 연애를 하려면 베트남에 가야 하고, 또 내가 직접 알아서 모든 걸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데서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얘기를 좀 했죠. 그랬더니 그분은 나이가 좀 있으셔서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통 베트남에서 한 달 정도 체류하면 한 2,300은 우습게 쓰는 것 같아요. 왜 그 정도 쓰는지 아세요? 하루 밥값만 잡아도 한 2, 3만 원 하면은 월 100만 원은 되고요. 그 다음에 교통비가 여기 무시를 못해요. 보통 하루 5만 원 쓰는 거 일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애 좀 하고
또 베트남에서 체류하고 또 호텔비는 싼가요? 보통 2, 3만 원은 돼야 쓸만하거든요. 그러면 숙식비하고 교통비만 해도 한 200은 넘어버려요. 그러더라고. 그리고 또 여자 만나면 여기서 데이트하고 그러면 돈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제가 제 여자친구랑 한번 데이트하러 가면 못 써도 한 10만 원은 쓰고 와요. 둘이 베트남 식당 가서 맛있는 거 먹어도 한 100만 동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택시비 하고 영화 한 편 보고 뭐 큰 건 아니더라도 머리핀이랄지 귀걸이랄지 뭐 작은 선물이랄지 이런 거 해주면 대략 한 300만 동, 400만 동 이렇게 해도 써본 적도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연애가 마냥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말 그대로 연애하는 거잖아요. 결혼이 담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연애 시작하면 결혼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가 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하냐, 현실감 떨어지는 얼탱이 없는 생각을 하는 거는 본인의 자유지만 옵션으로 노력 정도는 해줘야 그래도 결혼이 되더라. 그런데 그냥 여자만 만나면 결혼이 되는 건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은 게 베트남 국제결혼의 현실이더라.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개인적으로 결혼하고 싶은 분들은 잘 들으세요. 제 경험담으로 얘기해드릴게요. 저도 좋은 여자를 만나고 싶은데 좀 뭐랄까 결혼이 두렵기도 하고 그렇지만 결혼을 하고 싶고, 그래서 저는 연애라는 생각을 아예 지웠어요. 물론 여자 만나면 연애 맞죠. 그런데 내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여자한테 접근을 했어요. 나는 연애가 목적이 아니다, 결혼이 목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그 상대자로 합당하다 싶으면 교제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난 안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면 한 10명 중에 한 17명은 그냥 아예 대꾸도 안 해요. 뭐 앞에서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는 하죠. 그런데 서서히 멀어지는 거예요. 그랬고 한 2, 3명 중에도 좋은 의도로 접근하는 여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여자도 있었어요. 그러면 내가 연애 결혼으로 좋은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싶은데 이 선택의 경우의 수를 알고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봤을 때 한 7, 80%는 한국 사람한테 호감 있는 여자들이 국제결혼 하는 거 맞긴 맞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선택도 선택이지만 어떤 진행하는 부분에서 남자가 정말 현명해야 돼요. 카톡으로 좀 교제를 한다는 거 그거 알 수 없어요. 베트남 현지에 살지 않으면. 중요한 거는 이 사람과 내가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 부분에서 믿음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이 부분이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믿기로 했으면 끝까지 믿으세요. 그 여자한테 사기 당하더라도 어설프게 돈질도 하지 마시고 돈도 쓰려면 시원하게 쓰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돈은 쓰기 싫고 예쁜 여자를 만나고 싶고 결혼을 하고 싶고 그거 안 돼요. 결혼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입니다. 감정적으로 접근할 일이 아니에요. 오늘은 하도 얼탱이가 없는 전화가 와서 제가 훈계를 하고 싶었던 것도 아닌데 너무 택도 없는 소리를 하길래 제 경험담 좀 얘기해드리면서 좀 얘기를 했더니 하시는 말이, 아, 베트남 여자하고 결혼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겠대요. 아니 본인은 연애하고 싶다고 그래놓고 또 결혼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말이냐 막걸리냐 잘 생각하고 어떻게 내가 결혼할 것인지부터 잘 정하시고 그 다음에 해봐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보면 간혹 베트남 여성의 조건과 상관없이 한국 남자들이 갖는 생각, 조건 이런 것들이 어떤 요구치에 미치지 못해서 스스로 결혼이 어려운 케이스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결혼은 베트남 여성들이 원하는 요구치와 내가 베트남 여성한테 바라는 기대치가 어느 정도인지 본인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게 없다면 그거를 판단해 줄 수 있는 업체를 찾아간다든지 아니면 주변인에게 소개를 받는다든지, 이게 사실은 개인 결혼보다 더 정확도가 높습니다. 제가 주변에서 보면 그래요. 제가 국제결혼 서류를 취급하다 보니까 개인 결혼하시는 분들도 많이 지켜봐요. 근데 그분들이 100% 다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중간에 빠그라지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업체 결혼보다도 더한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